김무성 대표답지 않은 소심한 발언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의 영향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김 대표 연설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묻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한 연설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긴 시간을 할애해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제안한 것이 결국은 고통 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웬 고통 분담 논리를 또다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더 이상 분담할 고통이 있기나 한 것입니다. 비정규 600만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는 점점 사라져가는데 노동 유연성 응하며 고통 분담하자니 양심 없는 소리입니다. 힘 있는 쪽에서 먼저 내려놔야 고통 분담이 가능합니다. 고작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세위 동결 같은 것이 내놓는 고통 분담의 다인 것입니다. 기업 고통 분담의 내용은 기업 고통 분담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기업 돕기 위해 불필요한 입법은 자제하라는 것, 과연 정당의 대표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국회가 입법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불필요한 입법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진 부자 감세를 처리하고 복지 증세로 가야 합니다. 이럴 때 사회적 대타협위원회가 진정성 있게 들릴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개혁에서 오픈 프라이머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정당이 자신이 판단해서 오픈 프라이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도 입법화하여 모든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를 하는 것은 결국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자기 책임을 다할 생각은 없고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까지도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정치 혁신도 기득권 가진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온 정당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릴 때 정쟁은 중단되고 파행 없는 국회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 회동 정례와 제안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양당 대표 회동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언급했는데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대통령과 유족 슬픔을 모르쇠 하는 여당의 뻔뻔함이 국회 내 갈등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됩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보석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문 위원장은 복지재원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던 복지를 위해선 고부담이 필요하다는 고부담 고복지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정의당은 복지 증세를 주장해왔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제 신설 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당의 주장대로 이것이 그러나 두 당의 주장대로 이것이 국민 고통 분담이나 국민 대타협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적 합의를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